남원 지역의 대표 특산품 추어탕이 보양식품으로 알려지며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해외 수출 매출 실적까지 급상승하며 생산 농가 소득을 높이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전북도 지방교부세 감액 수준은 379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구는 1,61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이산단 개발을 위해서는 올해 새만금 산업용지의 토지 이용계획 변경안이 마련돼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내년에 이산단 조성에 착수해야 농업용수와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남원 지역의 대표적인 특산품으로 알려진 추어탕은 보양식품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와 해외 수출 매출 실적까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원시 200면에 위치한 추어탕 제조 공장입니다. 남원 지역 특산품인 추어탕을 생산하는 이곳은 올해 들어 온라인과 홈쇼핑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 수출 주문도 늘어나면서 매출이 지난해 2배 가까운 10억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음쿨러가 풍부하기 때문에 시래기가 많으면서도 이제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보양식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제 추세가 온라인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앞으로 이제 온라인하고 수출 쪽으로 많이 이제 매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꾸리 생산 기술을 지원해온 남원시는 올해 초 바이오플락으로 불리는 새로운 양식 기술 관련 특허 3건을 등록했습니다. 질병 발생률을 줄이는 것은 물론 생산 기간도 2배 이상 단축하면서 대량 생산도 가능해졌습니다. 남원 추어탕은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먹어왔던 그 보양식으로 사람들이 먹으면 아주 특히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보양식으로 남원의 그 명품 음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온라인이나 각종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남원 특산품 추어탕. 지역 대표 식품을 넘어 생산 농가 소득을 높이는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군산시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8시 25분쯤 군산시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남성 시신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연안 구조정을 보내 시신을 수습한 뒤 지문 감식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2일 횡경도 인근 해상에서 표류 중인 어선에서 실종된 60대 선장 A씨가 맞았다고 확인했습니다. A씨를 인근 장례식장으로 옮긴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수 결손이 30조 원에 육박한 데다 지방 교부세까지 축소되고 있어 전북도가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전북도 지방교부세 감액 수준은 379억 원, 시구는 1,611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분료 불급한 예산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는 사업의 예산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전북도 연말 불용 예산은 300억 원가량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만금 이산단 개발을 위해서는 올해 새만금 산업용지의 토지 이용계획 변경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새만금 전체 개발용지 중 산업용지는 10%가량인 29제곱킬로미터인데다 태양광 부지를 제외하면 실제 용지는 19제곱킬로미터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이산단 조성에 착수해야 농업용수와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며 새만금 산업용지의 토지 이용계획 변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요즘 농촌 들녘마다 가을 수확이 한창인데요. 이맘때쯤이면 농기계 사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자주 발생합니다. 자칫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들판에 넘어져 있는 트랙터 한 대. 도로를 달리다 중심을 잃고 농지로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트랙터에 깔린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농기계 사용이 늘어나는 수확철을 맞아 관련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원인은 대부분 부주의. 농민들은 경사지 등 위험 요소가 많은 농로가 사고를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농지나 이런 데에 뭐 길이 안 좋으면 울퉁불퉁하다든지 또 높이가 있는데 가다가 전복을 한다든지 하면은 안전 기계 자체에 안전 그게 없기 때문에.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900여 건. 지역별로는 경북이 1,48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과 전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농기계 사고는 났다 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농기계의 경우 일반 차량과 달리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어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 일반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10배 이상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해 사용 전후 점검 등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농기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수확철에는 그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그러니 평소 사용 전 점검을 하고 가대 적재 및 음주운행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확의 기쁨으로 농사를 마무리하는 시기.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농민 스스로가 안전의식을 갖추고 꼼꼼히 기계를 점검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을 위한 주거 정책도 중요한데요. 네, 충남에선 집 안에서 편하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고령자 주택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미정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의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화장실은 모두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집안과 아파트 복도 곳곳에는 손잡이가 설치됐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편리하지. 생활하기가 좋고 이 손잡이니 뭐니 노인들한테 필요한 게 잘려있어요. 아파트 1층 경로당에서는 문해교실과 노래교실, 윷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늦게나마 글을 배울 수 있어 즐겁기만 합니다. 옛날에는 어렵게 살아서 학교를 못 다녔시오. 이름자도 못 쓰는데 저 선생님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가르쳐줘서 고맙고. 월 임대료는 평균 5만 원, 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무주택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전체 144세대 가운데 142세대가 입주를 마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니 어르신들은 적적했던 일상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혼자 살다 훨씬 좋죠. 노인들만 살고 노인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자기 심정을 알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지난달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국에 공급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4천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에 맞춰 올해 지난해보다 3배 많은 3천 세대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농어민에게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제와 부안, 군산 대야와 회현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민 기본소득법은 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이에는 담보 제공과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심각한 도농 양극화와 농어촌 소멸 위기 등으로 농어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전북연구원과 미래성장동력원이 될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투어형 관광벨트 조성 사업과 수소산업 육성, 첨단 특수목적 기반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와 기반 구축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또 새만금 신앙 배우부지 확장 사업과 첨단 융복합 농산업 창업지원센터 조성 사업도 토의했습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희옥 부시장은 김제시 미래성장과 동력원 확보를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본격적인 건설 성수기를 맞았지만 건설사 업무량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는 타워 크레인이 전주 서신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제외하고는 전주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전북 지역 건설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기사인데요.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타워 크레인은 크레인의 한 종류로 타워 위에 장착된 크레인인데 고층 작업에 최적화된 특징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물 건설 현장에는 필수적인 장비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흔히 타워 크레인 설치량과 가동률이 건설사 업무량의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일보는 평상시 같으면 가을철에는 도내 건설 현장 곳곳에 타워 크레인이 설치된 광경이 흔하게 목격됐지만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가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건설업체들의 일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 통계청이 집계한 전북 지역의 전문 건설업체들의 계약 금액은 지난 8월 기준 1,604억 6천여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나 줄었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집계한 전문 건설업 경기 체감도도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심리 악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북일보는 건설 경기 침체로 수주 경쟁이 심화하면서 발생하는 저가 입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배경은 전문 건설업 발주 물량 감소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남원 청소년 합창단과 프랑스 문화교류단이 남원에서 합동 공연을 가졌습니다. 남원 청소년 합창단과 프랑스 문화교류단은 최근 남원에서 오 샹젤리제 합동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프랑스 문화교류단의 방문은 지난해 문화교류 사업인 남원시립 청소년 합창단과 어린이 국악단의 프랑스 해외 공연의 후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프랑스 문화교류단은 화인당에서 한복을 체험하고 광활루원을 방문해 한국의 전통 건축과 남원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해 문화와 예술의 고장 남원을 알리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농협이 다문화 가정의 고향 나들이를 지원했습니다. 정읍농협은 오랜 기간 고향을 찾지 못한 베트남 이주 여성인 이하은 씨 가정에 왕복 항공권과 현지에서 드는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윤하명 조합장은 다문화 가정의 모국 방문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개 캐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고창군 상하면 장호 어촌 체험 휴양마을에서 숙박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고창군이 장호 어촌 체험마을 숙박시설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을 들여 지은 숙박시설은 2층 규모이고 수익금은 마을자치 연금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김제소방서 금산의용소방대가 금산사에 소화기 20대를 기증했습니다. 김제소방서에 따르면 겨울철을 앞두고 사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원들의 마음이 모여 추진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